긴급 속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CNN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벌어진 240분간의 회담이 전 세계 외교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 조만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모든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대체 그 회담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트럼프는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아졌던 걸까요? 기자인 제가 지금부터 그 140분간의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지 못했던 그 결정적 순간들을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는 조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박 제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선박도 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박을 구매하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 구매하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을 제안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미국의 군사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B2 폭격기도 하고 있는데 이 B2 폭격기 같은 것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36시간을 그 비행기가 완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구매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오벌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오늘은 잠깐 조정되고 있지만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김정은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성과를 자랑하려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해도 김정은을 잘 몰랐지만 제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가까워졌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당선됐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김정은 위원장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 덕분에 북한하고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이건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기존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은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황이 숨어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보호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좋습니다. 같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큰 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가 나온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우방국의 관계입니다. 많은 미군이 있습니다. 약 3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죠. 그런데 이 비용을 또 더 높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그러한 저의 요구사항을 무시했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저희는 한국과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리싱 즉 임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 관계에 있는데 저희가 수많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군 진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해요. 소유권이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에 일본과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또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습니다. 이 말 속의 숨은 뜻을 아시겠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한국이 감히 그런 말을 했다고? 마음대로 하라니? 주한미군사령부 출신 존 밀러 중장은 화를 못 참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야. 진짜 우리를 떠나라는 뜻이라고. 하지만 아시아 전략 담당사라 윌슨 부차관보의 분석은 달랐어요. 중장님, 문제는 한국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택기지 건설에만 15조 원을 쏟아부었고 이제 독자적인 방어체계까지 갖췄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젊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는 더 솔직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레딧 월드뉴스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한국이 우리한테 꺼지라고 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했어. 한국 없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대응하는데? 지금 패닉 상태잖아. 한국이 핵무기까지 개발한다고. 이제 진짜 독립하려는구나. 특히 밀리터리 서브레딧에서는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K2 방공 시스템이 우리 패트리엇보다 성능이 좋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야. KF-X 전투기도 곧 완성되고 차세대 잠수함도 건조 중이래. 이제 정말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을 계속 하위 파트너로만 봤다는 거야. 이제 그들은 동등한 동맹국이 되길 원해. 저는 그 이후 평택기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활주로와 최신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마치 미국의 소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심지어 작은 쇼핑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한국 정부의 돈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동행한 안내장교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시설이 한국 정부의 돈으로 지어진 게 맞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건설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93% 정도요. 미국이 낸 돈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인 건설 노동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벌써 7년 됐습니다. 이 기지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 만든 셈이죠. 그런데 미국은 늘 더 달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흘린 땀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지 한켠에서 한국군 연락장교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미군 기지 같아 보여도 이곳은 사실상 한미 공동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마치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포장해왔죠. 더 충격적인 건 기지 담장 밖 풍경이었어요. 대출 마을에서 만난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지. 그런데 미군 기지 짓는다고 다 밀려났어. 논밭도 집도 다 사라졌지. 모상금커녕 우리 삶 자체를 빼앗겼어. 돈으로 어찌 갚을 수 있겠어. 논에서 흙냄새 맡으며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는 기지 담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멀리 기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선 군인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잘 살겠지. 하지만 우리에겐 상처만 남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 이제는 믿기 어렵다. 할머니의 아들이 마당으로 나와서 담배를 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자 양반, 미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희생을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뭘 잃었는지, 누가 대가를 치렀는지. 담장 한쪽은 밝고 번듯한 미국식 도시였지만 담장 바깥쪽은 고통과 상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당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기지 한켠에 배치된 최신형 방공 시스템을 봤는데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KM2라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군 장교의 자랑스러운 설명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소비국이 아니라 생산국이 되었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택에서 만난 20대 청년들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달라요. 부모님 세대처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민호라는 청년이 당당히 말했어요. K방산을 보세요. 우리 미사일, 우리 전투기 심지어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동남아, 중동에서 한국 무기 찾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다른 청년이 이어받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제 질문에 민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물론 충격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진짜 독립, 진짜 자주국방을 완성할 기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통해 본 기밀 문서였어요. 이건 평택기지 건설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 내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1조 원이라 하지만 사실상 15조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미국은 전체의 7%도 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 세금으로 충당됐죠. 세부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골프장 신축 비용 1,200억 원, 가족용 쇼핑몰 건설비 900억 원, 장교 전용 숙소 추가 건설 2,300억 원. 군사작전과 무관한 시설들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공사 간부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공사 중간중간에 추가 시설을 요구했어요. 어린이 놀이터, 대형마트, 심지어는 미국식 교회까지. 우리가 왜 그걸 세금으로 지어줘야 합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은 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문서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증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지 담장 바깥에 텐트를 치고 자며 일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지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무부의 한 중견 간부가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억지력, 동맹의 우산, 그건 돈으로는 환산 불가한 가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미 한국은 11조 원을 넘는 건설비, 기지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희생, 그리고 자체 방공체계까지 갖춘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미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까? 이미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모의 기지를 지어줬고 첨단 무기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치란 게 그렇소. 백악관의 입장이 있고 대통령의 언어가 있지 않나. 실제 방위비 문제는 전략적 협상의 일환일 뿐이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혹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길을 걷는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지.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전히 확보하면 우리 입지는 줄어들 거요. 아마 그걸 막기 위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나온 게 핵무장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고위 인사가 공개 브리핑에서 던진 폭탄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고 외신 기자들의 눈은 크게 휘둥그레졌어요. 워싱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펜타곤이 한국 핵무장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동맹 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핵무장은 협상용 카드라도 필요하다.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힘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나.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야? 미국인들의 온라인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아월드 뉴스에서는 폭발적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홀리 쉿. 사우스 코리아이즈 액철리 컨시더링 뉴클리어 웨폰즈 나우. 세상에,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그들을 탓할 수 있나? 우리가 수십 년간 그들을 ATM처럼 대해왔잖아. 믿음직한 동맹국을 너무 밀어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은 우리 헛소리에 지쳤어. 알밀리터리에서는 더 전문적인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KM샘 시스템은 이미 우리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우수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KF-X 전투기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됐어. 잠수함도 자체 건조하고 있고 한국이 군사적으로 독립하고 있어.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나는 한국에서 3년간 복무했어. 그들이 우리 기지 건설에 쓴 돈은 미친 수준이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본국 대부분의 미국인들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그건 그냥 탐욕이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주권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집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든 주둔하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광장은 환호와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휴대폰으로 생중계하는 청년들, 그리고 눈물을 훔치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주국방 만세! 한 대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두려움보다 책임을 선택하고 싶어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만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펜타곤의 내부 보고서가 드러낸 충격. 그날 밤 CNN에서 입수한 펜타곤 내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밀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KM2 방공 시스템, 현무 미사일 체계, 차세대 전투기 KF-X,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까지. 이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고 호주에 자주포를 납품하는 등 이미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와 이재명의 여유. 회담 막바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저는 이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많은 비즈니스맨과 일을 합니다. 실제로 북한과 핵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핵전쟁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입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세 번째는 중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러시아와 중국은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푸틴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핵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화였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계 비핵화를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에이펙 참석과 김정은 만남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제가 통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참석하신다면 다시 한번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미팅을 주선한다면 흥미가 있으시겠습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숨은 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조선업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의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산업을 안타깝게도 포기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수적인데 정작 미국은 조선업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절실했던 거죠. 존 볼턴 급습 수색의 진짜 이유. 회담 중에 나온 존 볼턴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금요일 날 존 볼턴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답변이 직설적이었어요. 제가 존 볼턴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 볼턴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 볼턴은 대표적인 매파로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주장해왔거든요. 그런 그를 제거한다는 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한일 관계와 삼국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나고 온 것도 전략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삼국 협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트럼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에 일본과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좋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핵심이었어요. 우리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또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습니다. 가자지구와 중동 평화. 회담에서는 가자지구 문제도 다뤄졌어요. 가자에서는 기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트럼프의 답변은 솔직했어요. 네타냐후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었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천만 달러의 식료품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많은 원조품을 가자에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3, 4주면 굉장히 좋은 가자 부분의 종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 중재. 푸틴과 젤렌스키 관련 질문도 나왔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만났을 때 얼마나 조만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 딜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평화 중재 역할을 자신있게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저는 7개의 전쟁을 멈췄습니다. 콩고와 르완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실제로 전투기까지 동원되면서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중국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어요. 중국을 방문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같이 갈까요? 그러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재치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가려고 한다면 제가 특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범죄율과 국경 통제. 트럼프가 자랑한 치안 성과도 인상적이었어요.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 11일 동안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본다면 일주일 동안 살인이 없던 일은 굉장히 아주 오래전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명령을 도입한 후에 굉장히 워싱턴이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경으로 지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우리 국경을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콩고 등 어떤 국가에서도 저희 국가로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도 들겠는데요.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정해 줬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전 대통령의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색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펜타곤의 마지막 카드. 워싱턴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검토 착수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철수가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른 거였죠. 하지만 서울거리의 분위기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좋다. 이제 진짜 시험 받는다. 미국이 떠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증명할 차례다. 그들의 얼굴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경험의 결과였어요. 새로운 동맹의 시대.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건 기존 동맹의 종료가 아니라 재정립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변화하는 거였죠.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건설해주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자주 국방을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심리적 장벽마저 허물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택 화해기념관에서의 깨달음.
그날 오후 평택시 한복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택화해 기념관 개관식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전쟁의 상흔을 기록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희생과 동맹의 그림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담아내는 장소였습니다.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이 기념관은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선언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사 속에는 희망과 화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라던 그 한마디의 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억눌린 목소리를 대변하는 절규였고 한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그들이 늘 당연시해왔던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두려움 대신 기회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기회를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변화의 바람. 평택 기지 담장 너머로 본 두 개의 세계는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상처와 희생의 땅이 희망과 자부심의 터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 양반,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줘서 고맙네. 이제는 억울하지 않다네.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네. 청년들의 당당한 목소리,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그리고 대통령의 단호한 선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몸소 보여준 거였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제 워싱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존심을 품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충격은 잠시일 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서울의 거리와 평택의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국의 거리는 환희로 물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평택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은 당당히 웃고 있었어요. 이제 동맹은 과거의 모순을 넘어 진정한 상호 존중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는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고 한국은 그 첫 페이지를 당당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수많은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만세!